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국내 자동차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5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현대자동차 이야기인데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엔트리 SUV인 베뉴의 렌더링 이미지가 최초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작지만 높이 솟아 마치 과거 일본차의 스즈키 사이드킥을 닮은 힘이 있고요. 또 귀여운 모양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베뉴는요, 트렌디한 디자인의 엔트리 SUV로 콘셉트로 개발이 되었고, 전통 SUV 이미지에 또 젊은 감각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전면부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전면부는 턴 램프와 그다음 헤드램프를 위아래로 나눈 분리형 레이아웃과 그다음에 세련된 디자인의 캐스케이팅 그릴로 스타일리시한 이미지가 또 부각이 되었고요. 또 측면부는 개성 있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볼륨감이 돋보이는 휠 아치로 스포티한 SUV의 이미지를 완성을 했고요. 또 후면부는 심플한 면 처리와 와이드한 범퍼 디자인, 그다음에 아이코닉한 형상의 리어 램프로 모던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또 내부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렌더링 이미지로 인테리어는 세련된 크래시 패드와 심플하게 디자인된 에어벤트 및 밸류한 조작부로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고요. 특히 센터페시아의 심리스 8인치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원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공조 버튼, 그다음에 동승상 앞에 위치한 개방형 수납 공간 등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가 인터뷰에 따르면요, 신형 엔트리 SUV 베뉴는요, 첫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밀리니어 세대를 경영한 현대차의 야심작이라면서 디자인은 물론 모든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이 차량은 이번 주 수요일날 미국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인터넷 통해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가격대가 지금 나온 게 뭐냐면, 가격대가 지금 1,5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래도 코나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고, 원래 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경영 SUV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영차는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엑센트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내에 출시가 되면 아무래도 엑센트는 단종이 될 확률이 조금 높죠. 그래서 그렇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광주 일자리에 처음으로 광주 공장에 첫 차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노조의 반대를 해서 딜레이 되다가 협약식은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베뉴 같은 경우에는 울산 공장에서 생산될 확률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기아자동차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개는 하지 않았고요, 이미지는. 그래서 다음 주에 공개되는 대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한국GM입니다. 한국GM이 올 하반기 대형 SUV 트래버스와 그 다음에 중형 픽업 트럭 콜로라도를 앞세워 국내 레저형 차량 시장에 공약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트래버스는 경쟁차인 바로 현대차 펠리세이드가 분류를 짚인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 높은 상품성을 앞세워 한국GM에 또 부활을 이끌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요, 한국GM이 지난 2019년 서울 모터쇼에서 국내 시장에 소개된 쉐보레 브랜드 대형 SUV 바로 트래버스와 중형 픽업 트럭인 콜로라도를 올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확정을 지었고요. 트래버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차 펠리세이드, 기아차 모하비, 쌍용차
렉스턴 등 국내 대형 SUV와 그 다음에 포드 익스플로러, 그 다음 혼다 파일럿, 닛산의 패스파인더 등 수입 대형 SUV 등을 고루 상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콜로라도는요,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와 그냥 칸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를 또 경쟁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버스를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은 전형적인 미국형 SUV고요. 전장은 5189, 전폭은 1996, 전고는 1795, 휠베이스는 3071 등으로 동급에서는 가장 큰 크기와 실내를 갖추고 있고요. 파워트레인은 이제 3.6 가솔린 엔진과 그 다음에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그 다음에 9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된답니다. 3.6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310마력의 최대 토크가 36.8의 힘을 내고요. 경쟁차의 팰리세이드 이제 3.8 가솔린보다도 출력과 토크 점에서는 조금 앞섭니다. 그리고 트래버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적재량은 651리터고요. 3열까지 접었을 거는 1645까지 되고 2열과 3열까지 모두 접으면 2781리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열 바닥에 숨겨진 적재 공간을 비롯해 12개 스마트 수납공간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상 부품부터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필요한 대형 물품까지 넉넉히 실을 수 있고요. 실내에는 이제 커넥티드 기술을 강조한 첨단 편의 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에 위치한 이제 최신 8인치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또 애플 카플레이, 그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무선 충전 시스템, 그 다음에 하고 3열의 USB 충전 포트를 통해서 또 전자석 탑승객들의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요, 콜로라도는 이제 출시 이후에 45만 대 이상 판매된 미국 중형 픽업 트럭 시장의 베스트 셀링 모델로 프레임 바디 구조와 동급 최고 출력 및 적재 하중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은 3.0리터의 V6 가솔린 엔진과 그 다음에 하이드나매틱 8단 자동 변속기가 구성이 되었고요. 최고 출력은 312마력, 최대 토크는 38.2며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과 3.2톤의 견인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특히 콜로라는요, 100년 넘게 픽업 트럭을 만든 이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테일게이트와 부드럽게 또 열리는 이지 리프트 및 그 로어 테일게이트, 그 다음에 코너 스텝 및 미끄럼 방지 처리된 이제 스프레이온 베드 라이너, 그 다음에 카고 램프 등을 또 적응해 트럭 적재 공간 편의성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오토 트랙 액티브 4X4 시스템은 이제 또 탑재가 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4륜 또는 이동 구동 방식의 파트타임 4WD 시스템도 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울모터쇼에서 또 처음으로 공개된 초대형 SUV 바로 타오의 이 국내 출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적이는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타워 같은 경우는 5179mm의 이제 거대한 차체와 2946mm의 긴 휠베이스 바탕으로 여유로운 공간과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지난해까지 10만 대 이상의 이제 기록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풀사이즈 SV 세그먼트 판매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은 5.3리터의 에코텍 3 V8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져 있고요. 최고 출력이 355마력, 최대 토크가 53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요거보다 좀 높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리터의 에코텍 3 그냥 V8 엔진에 또 10단 자동 변속기와 그 다음에 탑재가 되어 있고, 최대 토크는 420마력, 최대 토크가 63.6의 폭발적인 힘을 난답니다. 사실 제가 이걸 그 서울모터쇼 지난 9일에 가봤어요. 가서 이제 콜로라도 트래버스 타오를
타봤는 건 타워까지 다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확실히, 어떻게 보면 이 세 차종의 특징은, 솔직히 말하면 전통적인 미국 차예요. 딱 봐도. 예. 확실히 이 현대 기아 자동차나 뭐 다른 업계랑 비교했을 때 정말 막 약간의 구식 디자인이 조금 드러나고 실내 또한 이제 구식이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 한국형으로 만약에 출시를 한다면 조금 약간 최신 기술들을 조금 탑재를 해가지고 조금 트렌디하고 조금 첨단 기술이 조금 탑재가 되었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코노스가 사실 출시를 했잖아요, 작년에. 근데 굉장히 출시하기 전에 굉장히 뭐 기사를 보면 조금 잘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코노스의 경쟁 차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 산타페거든요. 산타페인데 산타페보다 못한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편의사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제 한 모델 이제 19년형, 20형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트레보스와 또 콜로라도 출시를 할 때도 제가 봤을 땐 조금 경쟁 차종과 조금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좀 첨단 기능이나 사양 같은 것도 조금 기본으로 탑재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확실히 좀 경쟁력을 좀 차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뭐 올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부터는 바로 국내에 출시된 국내 업계가 아니고 해외 업계 한국지사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업계는요, 바로 벤츠인데요. 이제 벤츠의 첫 SV 전기차인 바로 EQC가 올 9월에 국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유럽 등 글로벌 출시가 올 하반기로 계획되고 있는데, 수입차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과 글로벌 출시 시기를 맞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전기차 시장이 미상에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요, 이 벤츠 코리아가 EQ 브랜드, 이제 친환경 브랜드 EQ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기차인 바로 EQC를 9월에 한국 출시를 할 목적으로 이제 전용 충전 인프라와 구축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출시를 하니까 고속교통부 안전인증과 환경부의 환경인증,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자격평가 등 절차에 따라서 출시 시기를 9월 혹은 아니면 그 직후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벤츠 코리아는요, EQC 전용 홈 충전기 제작을 비롯해 전국의 공식 판매점과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에 122여 곳에 이제 대상으로 전용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 하고요. 또한 이제 서비스 센터 아니라 뭐 곧 호텔, 공공시설에도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 합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한 거는 단순 차량 판매만 그치지 않고요, 국내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참여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당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벤츠의 지금 충전 인프라는요, 해당 시설물 전력 수전 용량에 따라 7kWh 완속 충전기부터 50, 100급 이제 급속 충전기 최소 2개씩 구축을 한다 하고요. 이 충전기는 이제 벤츠 고유의 디자인을 적용한 별도의 설비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벤츠에서도 통합형 충전 서비스인 메르세데스 미차지도 제공을 한다 하고요. 그래서 전국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멤버십과 맞춤형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지금 8천에서 9천만 원 수준에 측정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기 지금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1000대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벤츠 코리아 또 관계자가 인터뷰에 따르면요,
지금 규모는 지금 밝힐 수가 없다. 충전 인프라는. 그래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EQC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LG화학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해가지고 지금 유럽 기준으로는 지금 최대 450km까지 달릴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DC 콤보 충전 방식을 채용을 했고요. 최대 출력이 480마력, 최대 토크가 78이라고 합니다. 제로 백은 5.1초라고 걸리고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사실 정부 들어선 이후부터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미엄 전기차들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제규어 아이페이스가 있고, 또 테슬라 모델 Y 있죠. 모델 Y가 아니죠. 모델 X. 네, 모델 X가 이번에 또 EQC까지 9월에 출시된다니까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야기는 바로 마세라티 이야기인데요. 마세라티가 르반테 트로페어를 출시해 이달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슈퍼 SV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10개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폭풍 같은 질주를 품은 르반테 트로페어, 그 다음에 르반테 GTS 등 마세라티의 초고성능 슈퍼 SV 라인업을 직접 시승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이제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된 이제 르반테 트로페어는요, 국내에서는 딱 10대만 한정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기블리, 쿼트로, 포르테크 등 전 차종을 시승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시승 및 상당 고객에게는 마세라티 특별 기프트를 증정하고요. 행사 당일 계약 후 5월 15일까지 출고를 완료한 고객에게는 또 럭셔리한 마세라티 컬렉션 시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로페어를 잠깐 소개를 해주면 최고 출력이 590마력이고요. 제 토크가 74.85의 바탕으로 제로 백입 3.9초, 제고 속도가 304km를 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고요. 그래서 가까운 한번 타보러 가셨으면 정말 진짜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한번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황 봐서 보니까 전시장 하나 있더라고요, 지역에. 그래서 볼 수 있으면, 탈 수 있으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MW 코리아 이야기인데요. 바로 7년 만에 불체인지한 신형 3 시리즈를 내놓았습니다. 신형 3 시리즈는요, 역대 최대 크기와 다양한 첨단 기능을 앞세워 프리미어 D 세그먼트 세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BMW 코리아가 지난해 화재 사건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거의 이지열 리콜 완료도 거의 끝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올해가 정말 많은 차종들과 또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또 국내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시작은 신형 3 시리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3 시리즈는요, 320D, 그 다음에 330i 등 일단 두 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일단은 판매를 시작했고요. 320D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 그 다음에 럭셔리 등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30i 같은 경우는 럭셔리와 M 스포츠 패키징 두 가지 트림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3 시리즈가 사실 화재 사건에 가장 많이 화재가 났던 차량 중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전체 한 80%를 차지하는 그 차량인데,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과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전면부는 캐릭터 라인과 액티브 에어 스트림 기대니 그릴이 기본으로 적용되었고요. 전 모델에는 풀 발광 다이오드 헤드라이트가 기본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후면 디자인은 3000 L자형 LED 리어램프와 또 더블 배기 파이프가 적용되었고요. 내부도 조금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12.3인치의 대형 고해상도 스크린 두 개가 서로 이어질 듯한 구조로 디스플레이에 적용돼 시인성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의 에어컨 시스템과 컨트롤 버튼, 또 기어 노브, 그 다음에 엔진 시동 모드 등 다른 디자인으로 이제 컨셉을 적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U302 기본 모델이 이제 5,320만 원이고요. 럭셔리 모델이 5,620만 원,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5,620만 원이라 하고요. U330i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럭셔리 모델은 6,020만 원,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6,22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320D 엑스드라이버 기본 모델이 5,620만 원이고요. 럭셔리 모델이 5,920만 원, 그 다음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5,920만 원이고, 또한 330i 엑스드라이버 모델인 경우 럭셔리 모델이 6,320만 원,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6,5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친형 3 시리즈의 경쟁 차종은요, 벤츠의 C클래스, 아우디 A4, 그 다음 제네시스의 G70, 럭셔리 렉서스, IS, 그 다음에 제규의 XE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친형 3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해당 세그먼트에 어떻게 보면 3 시리즈가 최강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재 사건 때문에 이제 다시 판매 실적도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그 명성을 찾아오겠다는 BMW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국내 자동차 소식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현재 오토트렌드는요, 네이버, 티스토리, 밥방과 파티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포스팅 영상까지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후 추가해 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는 구독, 그다음 밥방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리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국내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요. 저는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